의대 증원 이후 첫 수능인 오늘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로 적정 난이도 문제가 고르게 출제됐다는 평가입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최상위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박 시장은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경남과 인접한 대구 군위군에서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럼피스킨 발병으로 홍역을 겪었던 경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창원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박기원 기자, 신문이 아직 진행 중인가요?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5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현재 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였던 배모 씨와 이모 씨, 또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신문을 끝내고 명 씨에 대한 신문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의원과 이모 씨는 먼저 나와 호송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앞서 명 씨는 법원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김 전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오간 7,600여만 원을 공천을 도운 대가로 지목했습니다. 또 두 사람을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이른바 공천 장사의 공범으로도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최근 복구된 컴퓨터에서 명 씨가 대통령과의 녹음이라는 파일을 열어본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다른 증거를 없앨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빌려준 돈을 주고받았고 공천 거래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구속될 경우 검찰 수사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명 씨가 버렸다는 휴대전화 세대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영장이 기각될 경우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끝나면 창원 교도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 결과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 행위가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판결했는데 김 씨 측은 추론에 의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사적 수행비서인 배모 씨를 통해 기부 행위가 이뤄졌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식사 모임은 김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받는 자리였고 배 씨의 결재로 인해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김 씨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배 씨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할 동기나 유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씨 측은 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결론으로 말하면 그런 추론에 의한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씨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모두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이 재판은 지난 8월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선고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면서 추가 심리가 이뤄졌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오늘 수능일이었죠. 경남에서도 101개 시험장에서 3만여 명의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올해도 초고난도 문항이 배제된 채 출제됐는데요. 경남교육청은 성적이 발표된 다음 달 정시 모집 맞춤 상담을 진행합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홀가분한 표정으로 걸어 나옵니다. 혹여 실수를 할까 맘졸이며 하루를 보낸 부모는 대장정을 마무리한 수험생 자녀가 대견합니다. 9월 모의고사보다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약간 6월 모의고사랑 좀 비슷했던 느낌인 것 같아요. 많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하고 나와서 좋았고, 그리고 아무튼 담담하게 준비한 대로 잘한 것 같습니다. 기쁩니다. 올해 경남 지역 수능 응시생은 3만 75명. 1교시 결시생은 2,726명으로 결시율은 9.18%였습니다. 지난해보다 0.79%포인트 감소한 것입니다. 부정행위는 무선 이어폰이나 디지털 시계 착용,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 5건 적발됐습니다. 수능출제본부는 올해 수능은 공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위권이나 수도권 학생들에게 유리했던 초고난도 문항이 사라져 경남 수험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최상위권 수험생의 등급 컷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수험생이 느끼기에는 문항 자체가 까다롭게 느껴져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를 얼마나 맞출 수 있을지 지금 좀 우려되는 경향이 있고, 수험생들은 이제부터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선발 전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경남교육청은 대학별 수시 면접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모의 면접 캠프를 엽니다. 수능 성적표가 배부되는 다음 달 6일 이후에는 창원과 진주에서 정시 모집 맞춤 상담도 마련해 대입 수시 정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경남경찰청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인 오늘 수험생 수송 15건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창원과 김해에서 고사장으로 이동하다 차량 고장으로 도움을 요청한 수험생을 순찰차로 수송했으며 함안에서 택시기사의 착오로 다른 고사장에 도착한 수험생을 배정된 고사장으로 데려다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시장직을 잃게 된 박 시장은 시민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항소심 재판부와 같았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과 공모해 SNS 홍보를 대가로 당시 서일중 국회의원실 직원 등에게 1,300만 원을 건넨 의혹을 받던 박종우 거제시장. 앞서 1심 재판부는 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만 인정해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만 원에 대해서만 박 시장과 관련성을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고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저 또한 시민 한 사람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고 거제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에 치러집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이어서 김소영 기자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 관청 등록 없이 개인 계좌 등을 통해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정대협 자금을 횡령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범죄 사실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이 1,700만 원에서 8천여만 원으로 크게 늘었고 고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1억 3천만 원가량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유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기부하게 한 혐의와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는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윤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지만 윤 전 의원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 지난 5월 임기를 다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여성 혼자 사는 대학가 원룸에 남성이 집주인이라며 들어와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던 사건 어제 전해드렸죠. 이처럼 여성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지만 안전장치 등은 눈에 잘 띄지 않아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부터 대학가 원룸에서 자취를 시작한 폭행 피해 여성. 대학가 원룸촌 귀갓길이 좁고 어두워 늘 걱정이었습니다. 밤에는 저 안쪽 골목으로 가기 싫어서 낮에 다 일 처리를 한다거나 어두운 것부터 안정되지 않으니까.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 소식에 이 일대 원룸 거주 학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는 학생도 있습니다. 집에 모르시는 분들이 노크하셔서 말 거시고 문 못 닫게 잡으신 적도 있고. 주거침입, 강도에다 살인사건 등 대학가 원룸촌 일대에서 여성 대상 범죄가 잇따르자 관계당국은 2021년부터 이 일대에 범죄 예방용 지능형 CCTV 150여 대를 설치했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보이는 즉시 자치단체와 경찰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범죄 예방을 위한 조처는 사실상 CCTV 설치가 전부. 경찰도 이곳을 안심 귀갓길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일주일에 2차례 저녁 6시부터 2시간만 순찰합니다. 심야 시간 귀갓길 여성을 노린 범죄에는 사실상 무방비입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가로등도 없고 그래서 좀 치안에 위협을 느끼고 그런 생각을 종종 하긴 했었어요. CCTV 의존에서 벗어나 어두운 골목 환경 정비 등 보다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면 서로 비상벨에 대한 설치가 작동 중이다. 이런 그 표식을 통해서 이 잠재적인 범죄자의 그 접근을 막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테이고. 여성 1인 가구 안전타운 조성 등 지자체가 내놓는 대책도 실효성을 높이도록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딥페이크로 유명인 얼굴을 따 도박 방송을 하고 IT 기업을 만들어 자금 입출금에 이용하는 자체 앱까지 개발한 기업형 도박 사이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서 하루에 30억 원, 운영 기간 동안 모두 4조 원 규모의 돈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옥천 기자입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사이트가 안 준다고요, 형님. 빨리 탈퇴하라고요, 거기. 어차피 안 줘, 그런데. 그런데 손뼉을 치는 남성의 얼굴이 미묘하게 흔들립니다. 유명인 얼굴을 본떠 붙인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본인의 얼굴을 바꾼 채 도박 방송을 송출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3년간 약 13만 명의 회원을 모집한 도박 사이트 운영진 5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국내뿐만이 아닌 필리핀, 태국에서 건물을 통째로 사들여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조직적 범행을 펼쳐왔습니다. 심지어 정보통신회사도 만들어 도박자금 입출금에 이용하는 자체 앱을 개발하고 전자결제 대행사를 직접 세워 가상계좌를 공급받아 자금을 세탁하며 치밀하게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개발한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자금 세탁하는 업체를 설립해가지고 운영했고 실제로 중소기업 벤처부
이 업체가 약 4년간 운영하며 오간 돈만 4조 원대, 이익은 3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시계와 같은 작물 약 100억 원어치를 추징 보전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7월 해외 총책을 필리핀에서 붙잡아 송환 절차를 밟고 있으며 해외 도피 중인 다른 운영진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경남과 인접한 대구 군위군에서 1급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인접 6개 시군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지난해 럼피스킨 발병으로 홍역을 겪었던 경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한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우 농장의 출입을 차단한 채 긴급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농가에선 어제 소 59마리 가운데 10마리가 식욕부진과 고열, 피부혹 등의 증상을 보여 정밀 검사한 결과 럼피스킨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 처음이자 올 들어 전국적으로 18번째 확진 사례입니다. 해당 농가에서 럼피스킨 병에 확진된 소 10마리는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감염된 소를 모두 소각 처리한 한편 반경 5km 이내 99개 농가, 한우 3,000마리에 대해 임상검사와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 동구와 의성, 청송, 영천, 칠곡, 구미 등 인접한 6개 시군구에 럼피스킨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축산 차량과 종사자에 대해선 내일 오전 10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금 이제 농장주 책임하에 지금 하는 백신 접종이다 보니 조금 이제 그 전문 수의사분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미흡하게 됐을 가능성이. 대구시는 공중 수의사를 투입해 21일까지 군위 한우 농가의 소 14,000여 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 정부가 사업자의 자기 자본 비율을 대폭 올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여 부동산 PF의 부실과 연쇄 충격을 막겠다는 건데요. 토지 현물 출자 방식을 통해 자기 자본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2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 사업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현행 부동산 PF 사업의 문제는 사업자의 자기 자본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사업 시행사가 총 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빚을 내는 기형적인 재무 구조를 안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이 부실해지면 시행사와 건설사를 넘어 금융 전반으로 위험이 확산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정부는 사업 주체의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토지 현물 출자. 토지주가 땅을 파는 게 아닌 현물 출자 방식으로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시행사의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인다는 겁니다. 출자자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와 납부를 이익 실현 시점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해줍니다. PF 사업의 경우 토지비의 비중이 20에서 40%를 차지하는 만큼 시행사의 자기 자본 비율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PF 사업의 자기 자본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유사한 20%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해 토지 현물 출자를 유도하고 여기에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은 시행사가 관리 운영까지 하는 개발 사업은 용적률이나 공공기여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또 PF 보증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PF 대출 시 자기 자본 비율에 따라 은행에서 설정하는 위험 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해 대출 조건이 달라지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회성 사업체가 아닌 자본과 운영 노하우를 갖춘 전문 부동산 개발 업체를 육성하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미국 대선 이후 금리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원달러 환율과 주가의 변동성이 높아졌다며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청주국제공항의 이용객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여객과 화물용 활주로는 하나뿐인데다 그마저도 공군과 함께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간 전용 활주로가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올해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은 1997년 개항 이래 가장 많은 400만 명. 코로나19 이후 3년 연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주로 2개 가운데 1개는 공군 전용이고 나머지 1개를 군과 나눠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마저도 길이가 2,700m 남짓이라 유럽이나 미주 등 장거리 노선 여객기는 뜰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폭증하는 청주공항 여객 수요를 감당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대체공항 기능 확대를 위해 활주로 신설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활주로 한 번도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반쪽짜리 공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약과 규제가 너무 크기에 항공사는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활주로 신설 근거가 담긴 청주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고 정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현재 안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중순 정도에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정파를 떠나 지역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활주로 신설이라는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산불 조심 기간인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일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합니다. 통제하는 구간은 노고단에서 장터목 구간과 치반목에서 천왕봉, 거림에서 세석, 간해소 등 26개 구간 127km입니다. 출입이 가능한 탐방로는 중산리에서 천왕봉, 백무동, 쌍계사에서 불일폭포 등 37개 구간 111km입니다. 남해군과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남해군 등은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연구를 통해 농촌 재구조화 계획을 세우고 인구 예측 통계 자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남해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와 농촌 정책을 만들 예정입니다. 거창군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워크숍에서 인구 소멸 대응 정책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거창군 인구정책 담당자 2명은 그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워크숍에 참가해 거창군의 외부 인구 유입 지원책을 비롯해 폐교와 유휴공간 활용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OECD 연구단은 지난 6월 EU가 겪고 있는 인구 감소 대응책 모색을 위해 거창군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며 고령층에게 건강식품 등을 비싸게 판매한다는 민원이 사천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지금까지 5곳의 떴다방을 단속해 2곳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떴다방은 공짜 선물이나 공연으로 노인을 유인한 뒤 허위 과대 광고 수법으로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가 오늘 부산 백스코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지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게임 신작들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시장 곳곳마다 최신 게임을 직접 체험하려는 팬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내년 출시작을 미리 볼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 이른 아침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흥행 게임을 직접 즐기는 것은 물론 게임 캐릭터의 복장을 모방하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띄웁니다. 밀리터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밀리터리를 좀 저 혼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이어서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20주년을 맞은 올해 지스타에는 44개국 1,300여 개 게임 업체가 참여해 신작 게임을 공개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유저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게임 산업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고자 노력해왔고요. 세계 최대의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도 처음으로 참여해 다양하고 독창적인 인디게임 60개를 전시했습니다. 부산의 게임 기업 20여 곳도 공동관을 마련해 수출과 투자 유치 활동을 벌입니다. 한 달에 한 100만 명 정도 유저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유저들과의 소통도 하고 그리고 선물도 주고 싶어가지고. e스포츠 대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된 지스타는
오는 17일까지 열립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 출판 대국이라는 일본에서도 한강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강의 작품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이나 제주 4.3 사건을 접하고 한국 현대사에 관심을 갖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종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쿄의 대표 서점, 문을 열기 전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입구 쪽엔 한강 작가의 특설 코너가 설치됐습니다. チェジュ島の事件を扱ったものがあるっていうのを知ってすごいこの事件に興味があったものですからどういうふうに描かれているのかなと思って手に取ってみました。 한강의 책들은 노벨상 수상 작가 중에서도 눈에 띄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もう1000冊以上売れているので、ノーベル文学賞の反響としては、近年稀に見る 일본의 고서점 거리에서도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식지 않는 한류 열기에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일본의 헌책방들도 한국 관련 서적을 폭넓게 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고서점 거리 한쪽에 위치한 한국책 전문 출판사. 일본어로 번역 출판한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가 쌓여 있습니다. 文章も詩的なものですごく自分の心に刺さってくる作品だなというふうに 일본 전국의 서점에서 전화와 이메일, 팩스로 주문이 쇄도합니다. 일본 전역에서 소년이 온다로 독서회를 한다라고 하는 소식들은 많이 듣거든요. 고발이 아니라 그 진원곡에 가까운 작품이기 때문에 그 일본 분들은 훨씬 더 접근하기가 좀 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책을 통해 한국 사회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남지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의 취업자는 176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8,000명 줄었고 실업자는 5,000명 늘었습니다. 산업별 취업자 수를 보면 건설업 취업자가 18.4%포인트 줄었고 도소매, 숙박, 음식업과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에서 각각 4.8%포인트와 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담당할 경상남도 부서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강용범 의원은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의 발달 지연이 의심되거나 치료 중인 영유아가 13,000여 명에 이른다며 상담, 치료 연계 등을 담당할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도립 거창 남해대학에 특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조영재 의원은 경상남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대를 중심으로 한 통합에 지역 소외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거창 남해대학에 최소 2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기금 재원에 대해 경남교육청과 경상남도가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4 경남 특산물 박람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경남 18개 시군 농수축산식품과 간편 건강식품이 선보이고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또 경남의 45개 농식품 업체가 미국과 호주 등 8개 나라 17개 회사 관계자를 초청해 수출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오늘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자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강도와 횟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4월 거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함양군 서상면에 있는 한 버섯 재배 농장에서 불이 나 9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농장 한 개동이 대부분 탔지만 화재 당시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농장 화목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 전직 간부의 3천억 원 횡령 사건에서 자금 세탁을 도운 일당 7명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수익 은닉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 7명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남은행에서는 간부의 은행 돈 3천여억 원의 횡령이 발생했고 이들 7명은 이른바 상품권강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거나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서 벌어지는 외국이나 산하 단체의 간첩죄를 처벌할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의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행 간첩죄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적국, 즉 사실상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해와 한계가 지적됐는데 이번 개정안에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처벌 범위를 넓혔습니다. 우방, 적국을 가리지 않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저희가 그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정안에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정보의 보관은 간첩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여야가 함께 국익을 가장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했고요. 간첩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은 뒤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간첩법 개정을 촉구해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어젯밤 SNS에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정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이 전투 중인 사실을 확인한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또한 북한군 참전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부 점령 중인 쿠르스크를 사수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파리 이화진 특파원입니다. 앞서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처음으로 확인한 미국 국무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단호한 대응을 약속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유착 관계가 한반도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support that Russia is providing to North Korea, potentially including support for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poses a threat to stability and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 또한 북한군 참전을 곧바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북한군 정보에 신중한 접근을 해왔던 기존 입장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우리 국가정보원도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지난 2주간 쿠르스크 전장 배치를 완료했고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바이든 행정부뿐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 측과도 소통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전쟁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There was another massive attack on our capital, Kyiv, and other cities and communities. One more sleepless night for our children. 96 drones and missiles, including ballistic ones. 북한군이 참전한 쿠르스크 지역은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일부를 장악한 이후 러시아가 탈환을 노리고 있는 곳으로 미국 대선 이후 양국의 공세는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24시간 안에 전쟁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다가온 종전 협상을 앞두고 점령지 규모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상승세를 탔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2.6% 오르며 올해 3월 이후 7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3%로 9월과 같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미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 2%를 웃도는 수준에서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와는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 선물 시장에선 미 연방준비제도가 12월에도 금리를 추가 인하할 거라는 전망이 전날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아진 8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은 데이터를 더 봐야 한다면서도 이날 물가 상승률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Right now, I think that inflation is headed in the right direction. I've got confidence about that, but we need to wait. We've got another month or 6 weeks of data to analyze before we make any decisions. 시장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의 3대 지수와 미 국채금리가 모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통화와 비교한 달러 가치는 상승세를 이어갔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한때 93,500달러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금융시장 움직임에 대해 연준 위원들은 강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 따른 영향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수능이 치러진 오늘 경남은 입시 한파 없이 예년보다 포근했습니다. 지금은 서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서부를 중심으로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점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한편 주말까지는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급변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창원의 아침 최저기온이 4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예년 수준을 밑돌며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14도, 함안이 11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0도, 밀양이 21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이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1도, 거창이 9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합천이 20도, 사천 1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져 이른 추위가 예상되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마음 졸인 학부모님들 모두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한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며 오늘 7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